또 오늘 뭐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너무 넘쳐나서 전시회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 현장에서 애써주셨던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뜻과 노력으로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그 직후부터 시작된 부정선거 논란이 단순히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32%가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우파 시민들의 50 몇 프로입니까? 54%는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한 길에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투지와 열정을 다시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왜 총선 직후에 부정선거 투쟁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온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식자우완이죠. 우리는 증거로 말을 했고 추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판단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의혹만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대열에 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인천 연수 을구에서 최초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쏟아진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들이 정말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목도하고서는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만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6월 28일 이후 4.15 총선의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4차례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4차례의 재검표에 참고한 인으로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직접 제 눈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또 대법관들의 어처구니 없는 부정선거 은폐, 은닉, 또 비호 이런 행태를 제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명백한 불법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미 같은 유형의 증거들을 다 채택을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말겠다. 지금 10번 도둑질한 거하고 한 번 도둑질한 게 같습니까? 도둑질했다. 알았다. 그래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고 말겠다. 여러분 한 번 훔치면 절도지만 10번 훔치면 상습절도 특가법 위반이 됩니다. 그거를 그냥 막 뭉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증거들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팩트였습니다. 그것도 중앙선관위가 광범위하게 개입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그거 관리 실수 아니냐? 관리 부실 아니냐? 그게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21세기에 부정선거가 가능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저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걸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관성적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정말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춧돌을 놓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경험적으로 또 때로는 우리 정말 피와 눈물로 쌓아온 살아온 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돌다리 두드리는 그 심정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지켜나갈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선거 정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전시물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 전시물은 이제 기획사에서 만든 거예요. 기획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너무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좀 잘 됐는데 너무 기분 좋은데 좀 더 잘 이렇게 하려고 내가 몇 군데 손댔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전체 놓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 문제예요. 앞에 첫 번째 사진부터 26번째 사진까지 또 나중에서 체험실까지 한 바퀴 다 둘러보면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의심하는 이 사람은 정말 제정신인가? 한번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에 지금에서 다시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시된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여기저기에 이 안내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물론 이제 그 안내 기획사에서 나온 이런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예요. 이분들이 이걸 만들고 증거를 모았고 또 전시까지 바로 어젯밤에도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은 금방 부정선거의 전모를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보시고 그냥 마음에 담아 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밥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을 여러분이 본 그대로 주변에 널리 퍼뜨려서 무슨 문제가 과연 있었나 없었나 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전파자가 되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직 어떤 분들은 리플렛을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리플렛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또 이 친구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1시, 2시에도 전화가 와요. 이런 거 궁금하다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젊은이들의 작품입니다. 한번 잘 보시고 그 내용들을 좀 이웃들에게도 알리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망국적인 부정선거의 망령이 어른거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에 지금에서 앞으로 저의 계획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부방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말촉해서 전국적인 범위의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을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 수와 범위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투쟁을 전개해온 많은 애국적
시민단체와 또 현장 활동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마음을 합하고 또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결집된 역량은 국민 계몽운동으로 또 법률 개정운동으로 사법단죄 운동으로 혁명과 같이 펼쳐나가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소수에서 다수로 또 개별에서 보편으로 선각자로부터 시작해서 국민 전체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1점 돌파, 전면 확산의 길을 밟지 않는 역사적 운동은 없었습니다. 1점 돌파, 전면 확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산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곧 탄탄대로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쾌거를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전면 부정선거였습니다. 무효입니다. 이 정부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뻔뻔하게 눈앞의 증거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런 좌파 정권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팩트 전시회는 저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간이고 우리 국민의 공간이고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바로잡고 정권 교체에 이를 수 있는 그 큰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단체장분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먼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민경욱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위에 서니까. 예. 위에 서니까 앉았을 때 못 뵙던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군요. 반가운 얼굴들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오신 거를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전직이 뭐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저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기자는 23년 동안 제가 기자를 했는데, 제가 그 방송 대상을 받은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일군 건설업체, 41개 건설업체가 서로 입찰 담합을 하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서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크게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했을 당시에 우리 본부장이 와서 그걸 언제 도대체 방영할 것이냐. 그래서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부장께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저기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빨리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도 전화가 오겠다 했어요. 많은 일군 업체, 41개 업체에서 많은 압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짬짬이를 해서 725억짜리 공사를 특정 업체가 차지하도록 만들어준 사건을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한 직후에 당시 대검의 특수부의 검사가 저를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요 자료를 내가 봤다. 그 뉴스를 봤는데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취재한 거를 드려도 되나 하는 생각에 내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으니 공익을 위해서 전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 다른 신문이나 방송에서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경욱밖에 모르니까 이 보도를 못했는데 검사가 와서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년 뒤에 41개 업체 사장들이 전부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그 모든 신문에서 1년 토 기사가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기자와 검사가 이 사회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나눠서 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아주 틀림없는 자료로 보도를 했더니 그 눈밝은 검사 한 분이 오셔서 이건 큰 범죄니까 와서 내가 이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그 1년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41개 업체 사장들을 전부 다 사법 처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부정선거도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안검사 출신이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 제가 모시던 대변인으로 모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거 없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계기로 해서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인 증거만 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때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확신도 있었고 소명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해서 저로 얘기를 하면 방송을 한 게 뭐냐 하면 재검표를 실시한 겁니다. 재검표를 실시했을 때 그때 오세경 검사라고 이 기억이 나는데 그 검사가 텔레비전을 보고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대표님께서 일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황교안 본부님, 황교안 우리 총리님, 대표님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표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난 저는 뭐 이제 법정 투쟁을 계속 하겠지만 다른 것도 다 투쟁을 할 겁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재판을 거쳐서 전부 다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완벽한 결말 그거는 또 제대로 우리 그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완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조합이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이 범인들을 잡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26개의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종이 TV라고 있습니다. 종이 TV가 문재인의 아들이 어디서 전시회를 했을 때 그 앞에 근조 사진을 걸고 이런 몇 개의 사진들을 걸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뉴스에 잠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계속 갖고 있었던 자료입니다만 누가 이것을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급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뉴스밴이 있던데 여기 뉴시스 기자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그 계기가 꼭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뉴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 집으로 경찰서에서 그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가 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통지서냐면 너 조사받으러 와라. 너 조사한 거 검찰로 넘겼다. 그럼 검찰에서는 너 기소하기로 했다. 그럼 재판소 법원에서는 너 재판받으러 와라. 이런 좀 저를 괴롭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어제도 뭐 비슷한 게 와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이 일장기 투표용지 있죠? 네. 일장기 투표용지는 1000장의 도장을 이상한 도장을 한 사람 계속 찍은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그 사람이 투표관리관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투표관 위원이 정말로 천장을 이상하게 찍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안 되죠. 왜냐하면 받아가는 사람이 당신이 잘못 찍었어요. 그러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천장까지 이상한 걸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고소장을 줬죠. 인천지검에 뭐냐면 불특정한 이 성명불상의 이자가 선거 행위를 방해했으니 선거 방해죄로 내가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그 성명 불상자가 특정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요걸 찍은 사람, 우리는 이런 모르니까 너희들이 좀 찾아, 우리들 하려고 자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내라 하고 검찰에 얘기했더니 연수경찰서에다가 조사를 시켰는데 연수경찰서에 있는 경찰이 중간 보고를 한다, 수사 결과를 통지한다 하면서 이 성명 불상자가 특정되어 그 사회자에 대해서 이 소환 통보를 했다. 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이 검찰 이두봉 검사장이 이거 그만둘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거 많이 보고 가시고요. 머리에 꼭꼭 감으시고 책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두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십시오. 가봤더니 정말로 그 부정선거가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이 뒤집히는 그 단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거적인 국민연대 한정연의 최원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데가 좀 낯선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선거 부정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선거 정의 국민연대를 맡고 있는 최원선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매우 이렇게 추워지고 이런 악천후회 속에서 먼 길 마다하고 오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노고에 인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총선이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지금 전국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체제가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독재적인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앞서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와 민생 도탄에 국민들은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정치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언론사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국면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짜가 진짜를 지금 왜곡시키면서 우리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며 이를 방치하고 침묵한다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으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국민은 독재 정권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한 국민들이 부정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거짓에 굴복한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상님들이 어떻게 세우고 지켜나간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근데 일제 30년 강점기와 6.25 민족 상잔의 동란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유엔 자유우방들이 수많은 피와 땀, 눈물로 지켜진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노예 신분이 아닌 당당한 민주 국민으로 살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떳떳한 부모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장기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 등 8가지 가짜 투표지가 여기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팩트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투표 직후부터 진실 규명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드높였지만 지금 굉장히 정부의 조치는 소극적이고 언론들도 아직도 왜곡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에서의 조작, 개표기 조작, 언론 조작 등을 포함해서 부정선거의 수많은 정황 증거를 근거로 내년 대선 전에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또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선거 감시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응하는 귀화 중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우리 자유민주의 시민들이 그 감시단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정투표를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부재자 우편투표를 없애고 하루 동안에 전 국민이 투표하기, 수개표 투표 방식 채택, 언론기관의 중립적 상황 보도 이런 체제들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3월 대통령 선거가 불과 9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속히 서둘러 밝혀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정의로운 힘을 뭉쳐서 다가오는 대선을 투명하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정의 국민연대는 부정선거의 척결과 선거 정의를 실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체제를 확고히 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초일류 국가를 건설하며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주고자 결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예. 저희 여기 민경훈 의원이 대표로 계시는 국토본 또 전투연 오늘 여기 여러분들 책자를 발표하신 부강연 등과 같이 저희들이 연대 협력하여서 부정선거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통해 교육, 연구, 가치 확산, 대국민 홍보, 헌법과 법률 강화, 선거 감시 활동 및 효원의 확산, 친목, 협력 증진 등을 통하여 애국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정의 국민연대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분이나 다 저희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 월회비 1,000원 이상 내시는 정의원들을 저희가 모십니다. 또 회비가 없는 준회원도 모시고 있습니다. 부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우리 떳떳하고 공의롭고 자유로운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대하며 인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정선거 퇴출 전국민 수쟁연대 전투위원회 신민철 사무총장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전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김일성 모아지 있다는 직업을 가진 전직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20여 년 가까이 경찰 형사 생활을 마치고 여기서 지금 부정선거 퇴출 수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20, 30, 40 청년들과 함께 부정선거 퇴출 전면에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민경욱 위원님, 최원선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이 전시회 이거 준비하면서 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이런 전시회를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개최를 해야 되느냐.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명백한 팩트, 증거 앞에서 눈 감은 정치인, 언론인, 진짜 그분들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정치인은 이제 저희는 그분들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강조하고요. 우리 2040 전기는 앞으로 투쟁 전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원 식구분들이 좀 많이 오셨나 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청 인사의 인사말을 좀 듣겠습니다. 손상대 TV의 손상대 대표 어디 계십니까? 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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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상대 자꾸 외치면 서상된다고 그만큼 얘기합니다. 자, 4.15 부정선거 100번 1000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아스팔트에 사실 목숨 걸고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고 앞장섰던 사람들 다 여기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걸 보고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자체도 없지만 한교안 대표께서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목숨 걸고 나섰는데 이걸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국민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사실 국토본에 우리 민경욱 대표께서 진짜 제가 옆에서 계속 발상합니다만은 석탄력을 먹고 온갖 비난과 은혜에 그 시달리면서도 저러다 그만둘 건데 아이고 즐기더라고요. 즐기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걸 표본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우리 한교안 대표께서 이번 대선 당내 경선 때 야, 결선까지 갔으면 이게 4.15 부정선거는 100% 뒤집어졌다, 이거. 많이 고대를 했었는데, 4.15 부정선거가 아니라 당내 경선에도 부정이 있을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많이 기분 나빠하시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밝혀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님께 당을 떠나신 이후에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당에 찾아가서 말씀도 하고, 정도도 갖다 이런 짓을 다 해놨는데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로 입이 붙어져 버렸더라고요. 심지어는 당사 앞에서 김종인 내로와 이준석이 뭐 나중에 대해서 그때 가서 싸웠어요. 저희들이요. 그래도 안 되는 걸 보고 방법이 없구나. 당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는데 참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요. 다행히 우리 한교안 전 총리께서 긴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저번에 천고만마를 얻은 것 같고요. 절대 중간에 가시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작은 멈춰도 버티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드러난 증거들을 저들은 부정을 하겠지만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면 결국 그 진실이 지금의 이 엉터리들을 싹 갈아내는 이런 결과가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직도 내년 8월까지가 집행유예가 끝납니다. 판사한테 달라들었다가 1년 더 집행유예를 받아서 현장에 나서기 참 겁납니다. 매일 집에 경찰에서 검찰까지 우리 민경욱 대표님 말씀이에요. 아침에 눈만 뜨면 경찰에서 하나, 검찰에서 하나, 법원에서 하나, 공수처에서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자주 하다 보니까 연애 편집이 비싸게 됐는데 뭐 다시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잡혀가는 일은 가보는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갈 테니까 우리 황교안 총리님, 그 민경 대표님, 그리고 또 시민단 대표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이 좋은 말씀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전시된 전시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설명은 박주현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저는 좀 전까지 그 어머님이 사무대 이제 보내드리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이제 황교안 캠프를 이렇게 온 이래로 지금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대표님께서 이제 부정경선으로 좀 아쉬운 지금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미래가 또 보이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부정선거를 직감했던 것은 이제 4일, 15일 이제 사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모든 경합 지역에서 사전투표로 인해서 미래통합당의 모든 지역이 졌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개표 결과를 보니까 63대 36이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결코 있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에 가담을 했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민경욱 위원님께서 열심히 나서 주셨고 또 많은 부정선거에 의혹을 가지는 많은 후보들이 나서 주셨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보전 절차 과정에서는 부정선거는 전산조작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오류, 조작으로 인한 숫자 조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투표함들을 까보기 시작한 이후에 저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오프라인 조작도 너무나 명백하게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개의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걸 다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부정선거 200%라는 확신이었습니다. 100%는 투표와 개표에서의 부정선거였고 그리고 나머지 100%는 이 부정선거를 인멸하기 위한 조작, 인멸 이게 100%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에 끼어들었을 때는 한 2-3달이면 끝난다. 적어도 100일 아니면 이게 끝나니까 와이프가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100일 정도면은 지금까지 전례는 다 끝나.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한 건도 안 여는 겁니다. 한 건도 열지 않고 1년이 지나도 한 건도 열지 않고 이제 1년이 딱 지났을 때 결론 위기일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414일 만에 재검표가 딱 하나 열렸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례 26가지의 그 각종 팩트 전시된 것들은 이제 증거 보존 절차, 재검표, 그리고 우리가 그 부정선거를 찾기 위해서 쏟았던 노력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조작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26개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260개도 나올 수 있고 2,600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253개 지역구에서 이런 유형의 100개 이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이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이 비전 캠프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가 오늘이 이제 시작이고 이후에는 많은 청년들, 시가지들 그리고 각 지역들에게 알려져서 더 이상 이제 부정선거들이 우리들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를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를 이제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적어도 제 아이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그런 세대에서 살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해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싸움에 계속해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계기가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증거들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민경훈 의원님께서 그 인천 연수 경찰서의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 또 인천지검에서 파주 박용호 위원장에게 대출입 투표지 2개의 사진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덮고 싶은데 덮기에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덮으면은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도 조금씩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지금 국힘 후보도 그 당내의 이 부정선거의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윗줄을 3줄이나 그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를 가만두면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시민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리더를 보고 싶지 않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권 상실, 주권 유린이 이 투표지 한 장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보이는 이 사진과 설명 그리고 영상들이 대한민국의 저 한반도에 골고루 퍼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주권 말살된 상황이 다시 복구된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총선이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보면 우리나라 선관위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키르기스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한 그 나라도 이 잘못된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무수히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유의 깃발을 들고 우리의 주권 상실된 이 처참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떨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변호사께서 오늘 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행사 이제 다 막바지인데요. 마지막으로 3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부터 이제 전시물 관람이 시작될 텐데요. 조금 있다가
전시회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 피드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옆에 대회의실에 한 30분 뒤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현장에서도 이런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지원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뜻이 있으시면 저희 봉사자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뒤에 이제 기념 촬영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기념 촬영은 여러분들께서 다 서시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앉아 계시면 대표님께서 이 중간중간에 계시면 사진을 찍고 잠깐 앉아 계시고요. 그러면 일단 기념 촬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앞에 실패방지 연대 회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갔다가 올게. 쟤네 같이 먹자. 나 6시쯤에 한 7시면 올 거다. 그래, 나랑 같이 먹어. 어? 그래, 같이 먹어. 병원에 뭐 기다리라. 내 법원에 갔다 와야 돼. 지금 저기 방송은 계속 틀어놓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한 호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그럼 사진 한번 찍읍시다. 자, 앉으셔서, 그냥 앉으셔서 사진 한번 찍죠. 어디 갔다 같이 왔어요? 같이 왔다고? 아, 예. 형님 하나, 사진 한번 받으시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사진 촬영 안 내놨어요. 네. 마이크로 안 내놨어요. 마이크 좀. 사진은 앉아 계시면 대표님께서 그 근처로 가셔서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진은 지금은 성함사가 안 되니까요. 대표님 단체 사진만 찍겠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말까요? 지금은 복잡하니까 사진은 말고 관람을 들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다 끝난 다음에 사진 하게 되면 하고요. 자, 우리 저 관람 요 코스가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적당히 지혜롭게 하십시오. 네, 적당히 지혜롭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애기 보러 갔구나. 아,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권호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 안쪽으로, 저쪽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니고 안내할 분들. 자, 그러면 제가 저 앞에서부터 시작할 텐데 저하고 같이 갈 분들은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구경하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구경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체험실이 있는데 체험실은 우리 위 집사님 없어요? 체험실은 이쪽에 있으니까 체험실은 자유롭게 이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못 드려서 미안하고 또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도 오셨는데 저랑 어머니 형님입니다. 저 뒤에 다니고 있는데 형님 잠깐 일어서세요. 오늘 이렇게 전시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그 형님 뒤에 형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형수님. 자, 그럼 제가 앞으로 가서 안내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번역을 조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아우, 사람 많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시는 거죠? 방송에서 너무 놀랬나 보다. 교수님 옆에 있어요. 지금은 안 되겠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 모르는 잘 움직이는 아빠가 이렇게 안 하는 네, 제가 하는 대로 안 들리네요. 네, 또 얘기. 잠시만요. 스피커가 다 다녀봐야지. 예. 저거 스피커요. 절로 좀 가야 돼. 마이크가 멀어져, 스피커가 멀어가지고 저희가 안 가요. 어디 있어 스피커?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법관들이 잠시만요. 내버렸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처음보다 이거 완전. 마이크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스피커 갖다 놨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스티커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잘 들리네요. 본명입니다. 아까 이번 인상기 투표지가 상당히 이상이 나왔습니다. 선거 유동 투표에서만. 거기는 투표 인원이 1976명이에요. 1976명. 예. 1976명인데,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옮겨진 투표지가 1000장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일장기 투표지가 이렇게 1000장 이상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예, 1000장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할게요. 한 종이의 중복인쇄된 증거물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전투표죠. 사전투표는 롤에서 한 장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중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밑에는 비례대표제, 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위에는 사전투표용지. 이건 뭡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전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한 장씩 하니까, 지금 이 뭉치를 보면 이 100장 뭉치들이 이렇게 보면 줄이 쭉 서 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장씩 뽑는데 어떻게 줄이 서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쇄해서 자르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거는 저기 본투표지입니다. 모양이 본투표지. 이거 모양이 본투표지인데요. 내용 설명하라. 이게 투표지 분류기를 투표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투표 맨 마지막에 통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이번에 이제 재검토 과정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인쇄는 뭐든 간에 여기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대표장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없고 정상이 사상이에요. 근데 벌써 이게 대표를 거치지 않은 대표장에 오픈되지 않았던 이상한 문제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 다 시킨 거예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대표님 지금 한 번도 적어낸 적이 없는. 바쁩니다. 바쁘십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장, 여기 보면 없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대표 할 때마다, 대표 할 때마다 개인이 없거든요. 여기 한번 이런 게 내가 해보니까 재검표 현장에 가서 그 검표하는 직원이 이제 법원 직원이거든요. 하면 3번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과 또 순전하게 쓰이더라고. 근데 맨 처음에 100장에서는 44장이 한 번도 적지 않은 거예요. 56장이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선별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서 해보니까, 여기 적고, 안 적은 것은 49장, 적은 게 51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 적은 투표용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여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추락하다면 찍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찍으면.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요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전투표용지인데, 사전투표용지가 두 장이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본도 붙어 있어요. 이 본도 붙어 있다는 건 재본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재본까지 나온, 그러니까 재본 현생의 부산 탐사가 이게 뭔가 나중에 한번 이게 여러분 QR코드 한번 보십시오. 예. 결국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또 이건 이제 그 종이 테이프로 붙여 있는 그런 투표용지인데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데 나와서는 여기 이제 본드 나오고 나오니까 그걸 제거하려고 하다가 훼손된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다 아예 바꿔버리지? 옆에 QR코드 번호가 있으니까 1년 번호 때문에 이제 못 찍고 이렇게 손을 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좌우 여력이 다른 투표인데 오른쪽 여력이 없죠? 왼쪽 여력은 정상보다 더 넓고. 이건 다 이제 그 납품이 정상적으로 된 사전투표용지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저 그때 보면 사전투표용지 양식이 있어요. 길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상 투표용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게 뭐 위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사전투표용지예요. 아까 저 로벨 300수 나오는 거. 그런데 그 옆에 쪼가리 붙어 있어요. 곁다리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냥 나올 수 없는 이런 것들이죠. 이쪽에는 여기는 투표관리관의 확인 보상도 없는데 이걸 유효표로 대법관 인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무효표를 처리해야 되는데 안민석에게 주려고 무효표를 유효표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서 우리가 정면 퇴장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안 써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은 연수를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이 줄이 보면 줄은 검은색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투표용지에 줄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빨간색, 노란색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줄들이 또 연달아서 21장이 나오기도 하고 다 이거 사전 투표용지인데 거기서 연달아 이런 오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뒤에 여기 제일 웃겨요. 여기 이거는 정말 제일 웃기는 거네요. 진짜 이게 기표도장인데 기표도장이 그냥 지 못대로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거 재검표 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원래 기표도장은 선관위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이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이런 뭐 이상한 투표물들이 막 나오니까 하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잘못 보셔. 이거는 서울의 경우, 인천의 경우, 경기의 경우 동일하게 전부 다 사전투표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미래통합당은 36%. 다 똑같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영등포 울구인데 그 연령이 선거인 명부에 연령이 134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최고령자가 기네스북에는 최고령자가 지금 단에 117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이건 우주에 세상에 없는 이런 분야가 나오고 요건 이제 유령 투표수가 이제 그 예를 들어 파주 같은 경우에 2020년 4월 인구가 159명인데 그 5월 인구는 157명. 총선 결과는 181명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것이 뭐 대번에 이제 유령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투표지 물력인데 이게 아마 논산 같은데 논산 분류기가 2번을 찍힌 게 1번으로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여 청산군에서는 분류기가 5작동했다가
켰다 키니까 정상이 되는 이런 것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탈모 기름 인스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써가지고 결국 부정선거 시위를 했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밤에 사전 투표용지인데 여기서 찍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개표하는데 바로 가면 53분인 거리인데 이 투표 용지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빙빙 전국을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11시간 29분이나 걸려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3분 거리. 네. 11시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관외 사전 투표인데 사전 관외 투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 선관위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선관위 직원이 그걸 받으면 내가 받았다고 서명을 해요. 그 받은 사람들 이름이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정시가 보면 새, 개, 희, 깨 이런 게 있다. 이런 표가 2만 표가 있었다 이런 것이죠. 2만 표. 그냥 한국 사람이 쓰는 정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흘렸으면은 김씨가 깨씨가 됩니까? 네, 이뭐 나중에 오면 이 깨씨를 김씨로 바꿔놨대요. 어떻게 바꾸면 이게 김씨가 깨씨가 됩니까? 정시가 3시, 4시. 정말 중국 사람들이 경우 작업한다 이런 실수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별도 사무소를 둘 수가 없는데 하여튼 불법 임시 사무소를 둬가지고 거기서 불법 회사까지 설치해서 조작에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운영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관리관 도장은 본래는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이나 아니면 자기 도장이나 사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관위가 이거를 사인을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갖고 나눠줬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나눠줬어요. 오늘 바로 그리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거를 바꾸려고 볼 때 지 멋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가짜 도장을 진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찍었던 것을 다시 찍어야 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투표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다 뜯겨 있어요. 삼립박 그 박스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보관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용지가 부족해서, 이런 박스가 부족해서 이거 쓴 거 아닌가 싶은데, 누가 이 봉투를 쓰고 있는가? 중국에서, 이 삼립빵 회사가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손대서 그런 적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소송 불법 지원. 이게 지금 본래 선거소송은 투표를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80일은 조사하고 2년, 지금 1년 8개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될 선관위, 그 다음에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원 투표지인데,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인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인데, 그게 파손되는 적이 있어요. 그럼 손을 냈다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 자체로 사실은 이 선거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 남부지법.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효 처리가 사례가 있죠. 여기 이제 해외의 부정선거 사례가 작년에도 키르기즈스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콩고, 또 이라크 이런 데서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는데, 다 한국산 선거관리 기계가 이제 동원된 겁니다. 결국 우리 선거 단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재검표를 쭉 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저 뒤에 앞에 있었습니다만 투표용지에 선거관리 도장이 백지로 찍혀 있어요.
앞에도 이제 그렇게 했길래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 어디입니까? 일산. 아니. 파주. 파주 아니고. 의정부. 수원입니다. 수원. 법원에서 오산 선거고 이제 재검표로 하는 것인데 최윤희 의원. 근데 그때도 또 이제 이때 처음 그랬네요. 백지 투표용지에다가 거기다 도장을 기표만 했는데 그걸 유효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항의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됐죠. 도장은 8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표용지가 쓰레기장에서 확인이 됐어요. 투표용지는 잘못된 것들도 선관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있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잘못이고요.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가리라고 선관위가 아예 그냥 이렇게 지시했어요. CCTV가 설치된 경우에는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해라. 그런 정말 어이가 없죠. 이래서 결국은 사회로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 보면 체험실이 있어요. 체험실 가서 한번 어떤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선거를 이루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정선거 체험을 연대 체험존으로. 청년 가슴 이렇게 다음은 보셨죠? 예,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팔을 잘랐다더니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 본드가 붙였다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자 개표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작동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안 돼요? 왜? 지금 고정하고. 이게 여기서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수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안 쓴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옆에 이발을 했습니다든지. 드릴까요? 잔해를 줬는데 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몇 가지 왜냐면 내가 지금 여성한테 몇 명.
저는 여기 아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연대 회장과 예. 시장사를 한 42년 했어요. 그다가 지금 요양원 운영하고 있어요. 딱 한 장 남았네. 여기 선교사님. 국장 남았네. 야. 파이팅. 아, 네네. 아마 강남 어디 갔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해도 목사님도 오셔서 잠깐 나도 인사만 몰려 있어요. 방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는 기다리고 방에 이게 뭐죠? 이거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맛있게 제가 가서 보니까 따뜻하네. 국민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오삼이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방해도 교실사, 교역자, 소교법입니다. 방해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 선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앉으세요. 잠깐 앉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다 의자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만큼 투표 안 해도 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 여기 보시면 전자개표기도 있습니다. 중앙선거인 전자개표기도 있고요. 분류기도 있고요. 투표소에서는 그 여론조사 이제 필요함. 투표조사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투표조사는 본투표일날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투표조사 결과가 투표의 결과랑 어느 정도 맞아서 투표 그 투표가 맞아서 제대로 준비해라. 아마 언론에 다 나와서 알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원래 지금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프린트 할 건데 여기 프린터도 있습니다. 투표 용지,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투표지, 사전 투표지 프린터로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거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근데 내가 처음에 어디요? 부동산이요? 그때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왜서 그러냐면, 지금 대표님 나오시기 잠깐 그 방송 계속 틀겠습니다.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랑 비슷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데로 갔어요. 호장관님이요. 이용이. 형님, 나는 안 하실 친구 안 하실 때? 의자 다 옮겨주세요. 원래 여기 한 많이 얼마 안 됐어요. 나 간다. 아, 예, 예. 저는 영화관을 저는 아주 유진이는 전화하고 유진이가 알아서 카운트하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없어요.